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전자가 됐습니다. 7만 원을 돌파했고요. IT 업종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말이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안이 타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흐르고 나스닥 지수 5일 연속 상승하는 급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덩달아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증시 5월 잘 마무리하고 6월로 넘어가는 한 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TV와 송출되고 있는 화면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 화면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추가로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팔도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 PB입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어제 휴장했습니다만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시장은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1.3%, 나스닥은 1.19%, 다우지수는 1%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6%로 크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AI 테마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특히 엔비디아 또한 크게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의회 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선 6월 5일까지 디폴트 기한이 미뤄졌다고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절대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부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 또한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부채 이런 좀 디폴트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결국 급등하고 패드워치상 오늘 기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61%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은 더 높은 물가의 압박을 만들고 더 높은 물가의 압박은 결국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좀 이게 별로 좋은 순환의 고리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이자 월가 쪽집게로 불리고 있는 마이클 윌슨도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말이죠. 나스닥 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틀 만에 25% 이상 더 올랐잖아요. 지금 GPU, NPU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시장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분위기.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좀 많이 달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진짜 지금 시장은 낙관론자들마저도 약간 이거 괜찮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 분석이 정말 무의미한 시장이고요. 특히 엔비디아를 예로 들면 메타버스 테마로 2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강세장에. 근데 이번에는 AI 테마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고 싶은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의 콜옵션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약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물 중심의 어떤 건전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지난 시장에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약간
이제 돈 잃은 돈에서 약간의 돈을 더 이제 좀 더 모아가지고 옵션에다 투자해서 뭔가 한탕을 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금들이 파생상품 시장의 어떤 그런 과열들이 현물 시장으로도 전이 돼가지고 주가의 큰 상승세도 만들어내는 이런 지금 어떤 이런 순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진짜 2000년대 닷컴 버블과 정말 분위기가 너무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랑 경제 지표도 비슷하고요. 근데 경제 지표는 여전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닷컴 버블 같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돈을 좀 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나은데 밸류에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받아들이고 좀 싶고요. 그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을 간대요. 상하이 공장 둘러보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 가서 지금 이제 뭔가 좀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악재로 계속해서 테슬라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고객하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이제 고발이 나왔는데 내부 고발자가 이제 독일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라는 곳에 이제 제공한 이런 100기가 상당의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부 고발 문서인데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 그리고 전직, 현직 테슬라 직원 연봉, 은행 계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테슬라 제작 과정하고 관련한 기밀 정보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회 보장 번호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담긴 이런 이제 내부 고발 정보들을 이제 한델스블라트 이제 그 독일 경제지에 이제 넘겼는데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이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약간 악재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는 아직까지 큰 뭔가 이변은 없지만 이 이슈가 사실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화로 최대 4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주말에 그 뉴스를 보고서 주가가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뉴스가 터진 건데 어쨌든 금요일 날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보시는 분들 오늘 좀 반등을 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는 같고 우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긴 하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른 걸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이죠. 이쪽에서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콘텐츠를 계속 쌓아놓는 이런 플랫폼 이런 거로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스트리밍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좀 바뀌는 모양인데 영향을 좀 많이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와 함께 요금제 변경 이후에도 이제 매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게다가 또 이제 다른 OTT 업체들, 넷플릭스의 경쟁사들은 지금 고전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큰 매출 성장, 이익 성장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둔화돼서 이제는 없더라도 여전히 매출과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휴로 이제 계속 월요일 휴장을 했고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초반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공화당 강경 우파 그리고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서로 지금 대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1차적으로는 타결이 됐는데 의회 통과까지에는 지금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약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한이 지금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로라고 하면 길어봐야 2주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 미국의 어떤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 내지는 파산이라는 이슈를 앞두고서 아직까지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약간 좀 뭔가 미국의 신뢰도를 많이 맞추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부채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협상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시그널을 서로 신호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달리면서 잘 끝날 거다, 잘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국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불안하다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제 맞는 시장인지는 나중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지금 확실히 지금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면서 빅테크 쪽으로도만 돈이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좋은 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그 자료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5월 3주차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평균 주식시장의 순 자금 유입 규모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1년 동안 결론적으로는 대형주 쪽에만 자금이 집중해서 쏠렸습니다. 1년 동안도 그렇고 특히 지난 5월 3주차에는 더더욱 심각한 정도 수준으로 대형주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대형 기술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주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AI 테마 그리고 대형 기술주 위주로 계속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대형주 쪽에 쏠리는 현상 그리고 지금 AI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한 어떤 버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전문성 있는 어떤 자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뭔가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의 끝을 보는 느낌이라서요. 단기적으로 추세 추종식 매매는 뭔가 이제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중장기 관점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악화가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낙관적으로 보되 중장기 관점으로는 좀 이제 약간 조심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시장 특히 IT 쪽이 상당히 강하고 주말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 강해서 오늘 IT 들고 있는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열리기만 해라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생각들 말씀을 주셨고 자 암호화폐 쪽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71%, 이더리움은 0.7% 약보합으로 이제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1.11% 상승, 폴리곤은 이제 3.8% 하락, 그리고 솔라나는 2.3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보합세 수준으로 종목별로 온도차를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28K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지금 미끄러지면서 약간 28K 돌파 안착을 약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동조화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상승분만큼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K에서 29K 상방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부동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1년 동안 최대 90% 하락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증발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렸거든요. 근데 샌드박스나 이런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토지 가격이 1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70%,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 붐도 줄고 사용자들도 급감했고 덩달아서 암호화폐 시세 또한 떨어지니까 메타버스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5개짜리 가상 부동산이 0.5 이더리움으로 이제 90%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금 가치로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면은 이더리움 가치, 환산 가치 기준으로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제 90%가 폭락했으면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더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현금 환산 가치로는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메타버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핑크빛 미래를 쫓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려면 앞으로 짧지 않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지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좀 따라서 발전을 해줘야겠죠. 게다가 상용화 기간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망한 투자는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1년 내외로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투자에도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대체 휴일로 인해서 화요일에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오늘도 장 전에 꼼꼼하게 뉴스 헤드라인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비가 워낙 많이 왔는데 맞습니다. 어제는 또 반짝 하늘이 개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도 좀 반짝반짝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지연 대표님께서 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 테니까요. 투자 인사이트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재료 시장 2027년에는 39조 원, 거의 4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참 우리 산업의 쌀이라는 것도 알고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공정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이 패키징, 그 안에서도 패키징 재료 시장이 커진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지연 대표님 오늘은 좀 패키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셈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이제 후공정 쪽이죠. 관련한 이제 재료 시장이 매년 연평균 3% 가까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35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이제 2027년에는 보셨던 것처럼 40조 원 규모까지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반도체 재료 쪽을 보면은 뭐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료들도 지금 대부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 시장이 함께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사실 뭐 라미네이트 서브스트레이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리드 프레임도 상당히 중요한 재료로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한 이제 재료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좀 의미로 이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런 후공정 시장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첨단 이런 전자제품들의 기술 혁신이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AI 관련해서도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이런 고급 반도체 성능 수요에 대한 좀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AI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특히 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시장을 또 깜짝 놀라게 하는 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다시 한번 이런 AI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AI 관련한 섹터 중에서 좀 더 세분화를 해 본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AI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 AI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관련해서 이제 AI 반도체 쪽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직접 적용해서 기업들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제 기업의 이익률까지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AI 바이오 쪽, 신약 개발 쪽을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특히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종목만 리뷰를 해 드리자면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뭐 지금 시간이 저희가 뭐 매수가를 말씀드리거나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리 이제 선점만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한 3, 4주 만에 거의 뭐 5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네, 갭상승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기대감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면서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오늘도 계속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도 지난주에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슈레딩거라는 기업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당일부터 이제 급등해서 한 이틀 동안 한 25% 가까이 또 급등 행세가 나왔었거든요.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MLB 기판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AI를 접목해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좀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강조를 드렸었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많거든요. AI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신다면 뭐 이런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좀 추가로 관련해서 AI 수혜 볼 수 있는 업종 또 이렇게 준비해 왔고 가능한 한 좀 당분간은 AI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많이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한 50% 넘는 그런 실적을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AI 쪽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챗GPT의 이런 엔비디아 GPU를 약 한 1만 개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후발주자들 또한 최소한 뭐 1만 개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관련한 뭐 이런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AI 관련 섹터는 포트에 반드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담아두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이 반도체 패키지 재료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지연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AI를 강조하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를 해왔고 또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몇 나노 공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노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미세하게 공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기업들이 집중을 하면서 패키징 시장이 다시 지금 뜨고 있는 건데요. AI 반도체 이지연 대표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뭐 칩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패키징은 반도체를 쌓고 묶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지연 대표님께서 지금 AI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방금 화면으로 보셨죠. 오늘도 이지연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 언급을 해주시는지 꼭 챙겨 보셨다가 장에서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증시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대마불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겠고 네. 대표적으로는 뭐 이지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무릎 뭐 이런 게 생각나네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격언인데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 팔자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이 지금 바로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보고 지금이 있습니다. 무릎이다. 사실 무릎보다도 아래 있지 않나 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이제 시장이 AI 쪽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좀 이런 실적 바닥론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을 이제 막 좀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성장 좀 초입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이런 AI와 함께 좀 반도체 시장에도 충분히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글로벌 AI,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연평균으로 한 2030년까지 한 35%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2년에 작년만 하더라도 한 13조밖에 안 됐던 시장이 이제 2030년이 되면 142조 원 시장 규모까지 이제 커지게 되고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 또한 한 연평균으로 한 12% 정도 작년에 한 43조 원대였던 게 2030년이 되면 이제 156조 원대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AI 반도체가 현재 약 한 10% 초반대 한 12%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AI 반도체 쪽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AI 생성 AI 생태계가 결국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우리가 이제 차세대 GPU로 그 AI 반도체로 알고 있는 뭐 NPU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이런 모든 AI 생태계가 결국에는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GPU나 뭐 AI 반도체, NPU 쪽 관련해서 뭐 심지어 메모리 쪽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앞으로 이런 AI를 직접 좀 접목해 나가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최근에 좀 보면서 또 지난주에는 이제 AI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를 직접 개발해서 접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네. 이런 자체적으로 초거대 AI를 좀 개발해서 접목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뭐 차세대 소재 개발해서 좀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약 개발 관련한 이런 그 소재, 신약 개발 관련한 후보 물질 네. 관련한 이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효율성은 당장에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기술과 데이터 유출이라는 조금 위험성,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에서도 사내에서 챗 GPT 맞습니다. 사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챗 GPT를 좀 사내에서는 좀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포스코 같은 좀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직접 개발해서 적용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AI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이런 좀 중요한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도 좀 업무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좀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좀 투자해서 제외시켜 두시거나 아니면은 실적 너무 확인하고 가시려고 하신다면은 이 AI 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쪽 확인했듯이 실적을 너무 확인하고 가려다 보면은 한 발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좀 추후에는 진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이 막 좀 나타나고 있고 성장을 막 시작하는 예전에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오려고 하는 초입 단계에서 미리 좀 선점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반도체는 특히나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사이클이 이제 주가가 실적으로 미리미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미리미리 접근을 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좀 실적을 확인하시기보다 이런 사이클 관련해서도 미리 좀 반등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지금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인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 97%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도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AMD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현재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가장 뭐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이 AMD 관련해서 좀 비밀리에 제휴를 해서 좀 이런 좀 강력 비밀리에. 뭐 말로는 비밀리에라고 하지만 이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러게요. 보면 비밀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강력한 AI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AMD 쪽에서도 MI300 같은 이런 엔비디아의 칩에 좀 대응하기 위한 칩들을 계속해서 좀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 향후에 우리가 AI 쪽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엔비디아의 최상위 모델인 H100을 사용하더라도 약 3천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조억 달러. 이 환율로는 지금 원화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1조억 달러. 그만큼 아직도 반도체 성능 향상에 대한 발전이 절실히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엔비디아가 A100에서 H100으로 성능 향상을 한 3배를 시켰는데 가격 또한 한 3배를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사실 성능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높게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쵸. 사실상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좀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시장이 지금 침체이기도 하고 AI 시장 쪽에서는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이면을 살펴보면은요. 이 메모리 쪽을 사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성능 향상이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런 메모리 용량을 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사의 제품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사용량을 좀 제한해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른 구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이런 좀 독점적인 횡포를 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향후에 이런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쪽도 이런 독점적인 좀 횡포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메모리 쪽도 AI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 AI가 지금 시점에서 이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넣고 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재차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섹터들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이제까지 특히나 이지현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AMD의 수혜주도 좀 챙겨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를 봤을 때 최대 수혜 섹터 그리고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후공정 쪽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보면은 크게 설계, 생산, 패키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를 좀 더 탑재될 기기에 좀 더 최적화해서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여러 칩을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방식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다른 기술을 좀 접목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좀 연결해서 하나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쪽의 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이 있는데 다들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 그리고 웨이퍼 제작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조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오사트 쪽으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정부와 함께 또 이런 후공정 쪽에도 많은 좀 집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후공정 쪽 기업들 모멘텀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한 이런 성능이나 수율, 비용 개선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 그리고 그런 성능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서 좀 회복기의 초입이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함께 이런 주가 사이클이나 이런 실적의
좀 회복기, 초입의 반도체가 모두 좀 위치하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이제 올해 후반기, 하반기쯤 되면은 반도체가 좀 투자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초미세 공정이 이제 전공정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또 반도체 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한 이런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중요성과 좀 수요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좀 계속 강조드리겠고, 이제는 패키징 능력이 좀 반도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 좀 좌우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런 글로벌 패키징 업체 쪽에서는 특별한 좀 강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파운드리 쪽에 TSMC라는 강자가 있고, 이런 메모리 쪽에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뭐 지금 후공정 쪽에서는 특별한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또 시장도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시장 규모도 지금 2020년에 이제 64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에는 85조 원까지 한 연평균 한 6.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인텔이나 TSMC,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패키징 쪽에 투자 규모를 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이 또한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에 지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좀 이런 미국 쪽의 그 투자, 패키징 공장 건설을 좀 정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좀 받아냈거든요. 그 SK 그룹이 이런 미국 쪽에 이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 한 2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150억 달러를 이런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쪽에 공장이나 이런 연구 개발에 쓰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만큼 이제 후공정 쪽에 좀 중요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이 무릎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한 1970년대에 이제 설립된 좀 오래된 회사이긴 한데, 네.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제작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세정 공정 장비를 가장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의 한 65%가 이런 반도체 세정 공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세정 방식에 따라서 뭐 싱글 타입도 있고 배치 타입도 있거든요. 뭐 싱글 타입은 한 번에 하나씩 세정을 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 타입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세정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재 주요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전방 좀 고객사 쪽에 좀 빠르게 좀 증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 확대도 제우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여기다가 또 신규 장비까지 좀 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삼박자가 좀 갖춰져 있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렇게 좀 높은 수주 잔고가 보시다시피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이런 세정 공정 장비 쪽에서 좀 독점이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좀 이런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산업용 로봇 또한 한 10년 전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 로봇 브랜드 제로를 또 출시했다는 점을 보면은 앞으로 또 이런 신규 성장 사업부로서의 기대감 또한 로봇 쪽에서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세정 공정 그리고 산업용 로봇까지 좀 두루 미래 성장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중요시 여겨왔던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 반도체를 묶고 쌓는 과정을 통해서 AI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패키징, 후공정 관련해서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아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신테카바이오 흐름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짚어주신 종목은 바로 제우스라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에이덴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센티멘탈로는 이수 페타시스 앞 코너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 이수 페타시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로 명신산업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센티멘탈 이수 페타시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죠. 이 빨간 줄로 된 게 이수 페타시스인데 연초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40이니까 무려 140%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른 삼성전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30% 정도 올랐죠. 연초 대비. 대덕전자도 올랐고요. 다른 것도 뭐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수 페타시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PCB 업종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몰리는 매수세가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리레이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그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생성형 AI의 간접적인 수혜가 확인된다. 특히 이 회사는 G사라고 여기 써 있는데 G사 중심의 신규 수주가 호조를 보였다. 구글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TPO 관련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단어가 MLB입니다. 멀티레이어 보드죠. 그러니까 여러 다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PCB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고사양화가 수반되고 있다. 고사양화가 되면 무슨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도 괜찮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가속기용 MLB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AI 쪽에 아직도 뭐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뭐죠? 초기 산업 제품들은 가격을 전가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이 포인트로 한 게 중요하죠. 수주 아주 괜찮다. 레이어 층수죠. 층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고단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23년 예상 매출액이나 예상 이익은 작년보다는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 작년에 환율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에 환율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을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는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자,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조한 수주 이게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고도화로 MLB 층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장양 10층, 서버양은 17에서 22층 내외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가격도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달린 결과 역사적 밴드로 보시면은 이미 상단 수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밑으로 하단일 때는 1.6배를 깨고 내려간 1.5배 수준까지도 갔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벌써 3배 수준을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데 더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센티멘트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게 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PBR 23년 PBR로만 보면 이수 페타시스 3.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교 대상 대덕전자 1.3, 삼성전기 1.4, 그리고 LG이노텍 1.4. 그나마 이제 양호한 업체들 중심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심텍 1.6.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평균적인 PCB 쪽에서 있는 평균 PBR보다는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특히 AI 이쪽 업에서 받는 수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 계율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목표 주가가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커버를 하는 증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버가 많이 나오다 보면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도 그렇게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서서히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분위기 봐서 장중 저점에서 아니면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 전략 구사해 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 센티멘탈 주식으로 오늘 이수 페타시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로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서 이쪽 부품주 쪽에서 한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제 레이더에 이제 걸려서 나오긴 나왔는데요. 자, 이 자동차 쪽 보니까 기아차, 현대차 계속 뭐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고 연초 대비해서 슬금슬금 오른 주식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기아차는 50%까지 올라왔었고 현대차도 30%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조금 더 올랐죠. 이쪽이 쭉 이렇게 먼저 꾸준하게 오른 면이 있었는데 명신산업은 기아 50%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서현 이화나 화신, 성우 하이텍 이쪽 같이 100% 넘는 주가 상승률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50% 정도는 올라온 명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게 움직이는 주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말이죠. 핫 스탬핑 공법. 이거가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체 무게를 경량화시키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경량화되니까 이게 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전기차, 배터리 많이 들어가고 무거우면 좀 안 되는 전기차 이쪽에 많이 중요한 이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명신산업 이런 회사들가 계속 언급되는 그 이유가 있고요. 단점은 생산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법이 좀 좋은 공법이고 경량화되니까 좀 비싼 면이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을 10% 정도는 그 마진을 챙기고 가고 있다. 10%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사는 10%면 어지간히 받는 그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데는 뭐 5%에서 1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뭐 2차 배터리 할 때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보시면은 양극재 업체들 OP 마진 10% 됩니까? 안 됩니다. 10%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업체는 1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으로 보셨을 때 현대차, 기아차 여기 들어가는 게 29%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다. 그러니까 70%가 전기차 업체여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대의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5,500원으로 최근에 상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터치를 좀 해드릴게요. 명신산업 PBR로 봤을 때 2.2배 낮지는 않은 그 PBR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른 데보다 좀 덜 오른 이유가 바로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덜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0.6, 0.8 여전히 싸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 이쪽을 계속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사적 밴드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 17%입니다. 17%니까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목표 주가 괴리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들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하셔서 좋고 바이 앤 홀드로 가셔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센티멘탈로 이수 페타시스, 펀더멘탈로 명신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구에서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